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요즘 시장 정말 뜨겁죠.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막 경신하고 있는데, 아니, 글쎄, 증권가에서 코스피 7,900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망이 나와서 시장이 그야말로 떠들썩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던져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. 이 7,900이라는 숫자, 과연 이게 우리 앞에 놓인 역사상 가장 큰 기회가 될까요? 아니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일까요? 그래서 오늘 이 헤드라인을 도배하고 있는 이 숫자의 양면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한쪽 면을 보면 정말 달콤한 꿈의 시나리오 같은데 다른 쪽을 보면 글쎄요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 같기도 하거든요. 과연 진짜 모습은 뭘까요? 자,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이 장밋빛 전망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. 도대체 어떤 근거로 코스피 7,900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, 왜 이렇게 솔깃하게 들리는지, 이 낙관론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세 가지 기둥은 바로 이겁니다. 첫째는 반도체 이익이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. 그리고 둘째,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시장이 재평가받을 거라는 기대감. 마지막 셋째는 지금 시장에 흘러넘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의 힘이죠. 이 전망의 가장 핵심, 그 심장부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. 457조 원. 이게 뭐냐면요.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의 순이익을 이만큼 벌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. 기존 전망치에서 정말 엄청나게 올려잡은 건데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어마어마한 이익 증가가 거의 단 하나의 산업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그 충격적인 현실을 딱 보여줍니다. 늘어나는 순이익의 무려 96%가 오직 반도체 하나에서 나온다는 계산이에요. 4%는 나머지 모든 산업을 다 합친 거고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코스피 7,900이라는 이 거대한 꿈은 사실상 반도체라는 엔진 하나에 모든 걸 걸고 달리는 자동차나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나머지 두 개의 기둥이 이 전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.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드디어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을 거라는 믿음.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풀린 어마어마한 돈이랑 국내에 쌓여있는 예탁금, 이 돈들이 전부 주식시장으로 몰려와서 지수를 쭉쭉 밀어 올릴 거라는 분석입니다. 자, 어떠세요? 여기까지 들으면 와, 이거 지금 당장 모든 걸 걸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죠.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이 화려한 무대 뒤편으로 가서 이 전망이 감추고 있는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. 이 숫자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그 세 가지 함정이란 첫째, 단 두 개의 회사에 우리 시장의 운명 전체를 거는 집중의 함정. 둘째, 주가 지수는 막 오르는데 우리네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는 경제와의 단절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. 이걸 신기루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. 이 문장 한번 보세요. 정말 뼈를 때리는 비판이죠. 이건 한국 증시가 아니다. 삼성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다. 아니, 순이익 증가의 96%가 반도체, 그것도 딱 두 회사에서 나온다면 이걸 과연 건강한 한국 시장 전체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사실상 우리는 그냥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에 몇 배로 연동되는 ETF에 올라탄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. 정말 아픈 지적이죠. 바로 여기서 K버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주가 지수는 저 하늘 위로 막 날아가는데 정작 우리 주변의 경제, 내 월급, 자영업자들 매출, 이런 실물 경제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이 기괴한 현상, 바로 이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단절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초록색 코스피 지수는 위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, 그러니까 민간 수비나 건설 투자는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. 이렇게 기초 체력이 약한데 지수만 오르는 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정부가 정책 좀 한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고질적인 오너 리스크나 주주들을 가볍게 보는 문화 같은 게 하루아침에 짠 하고 바뀔 거라고 믿는 것. 원문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소가 웃을 일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.
정말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일까요? 사실 이런 장면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? 맞아요. 우리 이미 겪어봤잖아요. 모두가 코스피 3000 간다 외치면서 환호했지만 결국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? 지수는 고통스럽게 2000선까지 미끄러졌습니다. 역사는 생각보다 자주 반복되죠. 자,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장밋빛 전망과 차가운 현실.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결국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. 바로 탐욕과 이성, 그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요.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꽤나 단호합니다. 코스피 7,900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냉철한 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탐욕을 한껏 자극해서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태우려는 일종의 마케팅 구호에 가깝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말을 꼭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. 탐욕이 이성을 삼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. 모두가 축배를 들고 시장이 끝없는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탐욕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집어삼키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결국 이 7,900이라는 환상과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에 몸을 실어보시겠습니까?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서 냉철한 이성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시겠습니까?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.